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등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회피하는 왜 회피하냐면요. 사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의 자율조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본인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저도 머리 아픕니다. 거의 지금 제가 특립시만 담당해서 이렇게 학원도 운영하고 컨설팅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5년, 16년 됐는데요. 그동안 또 특립 자기 조건 관련된 부분이 큰 변화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매번 이게 심몇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번씩은 학부모님들한테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수시로 관련 자료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오직하겠습니까?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아마 이제 이후에 제가 옹글리시 채널 운영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일 것 같아요. 자, 오늘 근데 특이하기 조건 심사 기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린 거 아니고요. 한 가지 섹션에 대해서만 좀 제가 따로 떼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산학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간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 영상 준비했으니까 산학등의 자격 조건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 영상 통해 꼭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여등의 자격조건 충족을 위한 해학교 재학기간 요령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보여드릴 화면은 자, 요거는 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기업이라고 하죠. 이 대기업 매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부분을 발표하는데요. 자,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에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3년등의 자격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은 모든 대학이 공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것도 예외가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틀입니다. 분명히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교육법 시행령도 법이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모든 대학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와서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특히 오늘 이제 포인트 해야 되는 건 해학교 재학기간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국외 재학기간은 고교과정 1학년을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중에 3개학년 이상을 재학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기간은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 특히 회사 발령 기준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학년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학생이 학기 개시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재학했을 경우 이 보면 학기 개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학년으로 한다. 그런데 자, 해당 1학년 기간 내에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한 일로부터 0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자까지를 1학년으로 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쉽지가 않죠. 예,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이해까지가 정말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국제학교들이 현지 학교들이 있고요. 또 학년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기 시작일, 종료일, 학사 일정의 체계 뭐 우리는 3월 달에 신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국제학교들은 8월 달에 시작하죠. 근데 또 1월 달에 그 신학년이 시작된 학교들도 있고요. 4월에 신학년이 시작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 물론 중소기관 친구들도 현재는 국내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3년 이상을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죠.
요게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국내에서의 또 국내 학교에서의 어떤 그러한 기준, 국내 학교에서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너무 거기에 딱 틀에 맞춰가지고 모두가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주재원 우리 회사의 가족들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이 다니는 학교는 다 이런 형태다 해서 전 세계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학교 형태가 모두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틀을 딱 정해놓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 어쨌거나 다 타제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국제학교 형태도 다양하고 그 학교를 갖고 있는 교육 환경, 학사 일정 이런 부분들 학사 체계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려워졌던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여드렸던 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이건 2025학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똑같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풀어서 써봤어요. 뭐가 있냐? 자, 뒤에 보시면 자, 이건 좀 확대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1학년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자, 적어놨는데 보면요. 네. 자, 첫 번째 학기 개시부터 시작한 경우 학기 개시부터 왜냐면 1학기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학년을 마친 다음에 해외로 가면 해외는 일반적인 영미권 국제학교들은 8월에 시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이 되면 그때는 학기의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1학기가 아니죠. 그때 되면 뭐 2텀을 시작하거나 뭐 2학기 세컨 세메스터를 시작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니면 뭐 서드 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냥 2학기가 했든 2학기가 했든 구분하지 않고 어떤 학기가 했든 그 학기의 시작일부터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다음 연도에 동일학기라고 한다면 시메스터 2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2025년 뭐 1월 15일에 시메스터 2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2026년에 동일학기가 시메스터 2 되죠? 그 직전일까지 한마디로 딱 거의 뭐 만 1년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항상 계약이 무조건 일치하는 거 아니니까 360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시메스터 2를 뭐 1월 15일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 내년 2026년에는 그 학교가 시메스터 2를 1월 18일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일 정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뭐 368일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기본 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라고 하는데 학기 중간 아무래도 이제 보면 중간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학기가 1월 15일부터인데 그러니까 2학기의 시작이 1월 15일부터인데 아니면 1학기의 첫 학기 시작일이 8월 16일부터인데 뭐 9월 15일부터 이제 재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만으로 1년입니다. 만으로 1년.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년도라는 경우 학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2025학년도라고 하면 정확히는 2025년 3월 3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3월 4일부터 그죠? 3월 4일부터가 2025학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년이란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보통 우리가 서기로 했을 때 2025년이면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2월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요거는 이제 학기를 중간에 그러니까 학기의 첫 일자부터 1학기가 했던 2학기가 했던 상관없이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재학을 시작했을 경우 그리고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했을 경우 그렇죠. 학생은 이미 1월 10월부터 맞춰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학생의 학교 재학 기간은 모두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이 2월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 학생은 좀 먼저 해외에 나가서 먼저 그 학교 다니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3년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 시작 일자는 아버님의 해외 근무가 시작되는 2월 15일 그 날짜가 되겠죠. 근데 그 2월 15일은 학기 중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 1년 2025년 2월 15일부터 했다면 2026년 2월 14일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만 1년이 된 게 재학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계학년을 이수한 게 인정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된다 할까요? 해석이 좀 다양하게 좀 분분한 부분이 세 번째인데요. 해당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10학년에 어떤 학교가 2학기 학교였다. 그러면 10학년이 1학기, 2학기, 시메스터 1, 시메스터 2 두 개가 있겠죠. 그 해당 1학년, 뭐 예를 들어서 10학년이면 10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면 1학기, 2학기, 두 개 학기죠. 이것을 이수한 경우는 자, 학기 개시일, 곧 첫 학기 곧 1학기가 되겠죠. 1학기의 시작일부터 자, 다음 표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예, 아무튼 보면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면 어떻게 1학기가 되겠죠. 시메스터 1이 되겠죠. 시메스터 1이 시작하기 직전 학기면 언제가 되겠어요? 2학기가 되겠죠. 2학기.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해당 학년도의 첫 번째 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2학기 학교라면 세컨 세메스터 바로 세메스터 2 2학기가 되겠는데 그 마지막 학기의 종료일까지 재학을 하면 그러면 1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제가 오해가 발생한다 말씀드렸냐면요. 그럼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일단 만 1년이 안 된 것 당연히 만 1년 1번과 2번의 경우는 학사 일정에 따르는 거니까 뭐 학기 개시일이 언제에 따라 가지고 363일 2일 될 수도 있고 그 365일 될 수도 있고 364일 6일 7일 8일 될 수도 있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 1년이니까 365일인데 물론 이것도 2월에 29일까지 껴있는 그런 해에 겹쳐 있다 그러면 366일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자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그럼 3학기 학교라 그러면 첫 번째 텀 1이 시작한 날짜부터 마지막 학기인 텀 3의 종료일까지 다닌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일자가 얼마큼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 1년 36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학년은 그 1학년은 해외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건데요. 자,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자 원래대로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풀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대학에 적용되어 있는지 사례를 좀 써봤더니 보면 연세대학교의 입시요강인데요. 연세대학교 입시요강 중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자 해학교 재학기간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있죠. 고교과정 1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학년 이상 수료한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보면 이제 구학교 재학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그대로 옮겨놨죠. 여기 보면 이제 특히 단 해당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고대에도 오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고대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 대학 입학 기본사항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작성한 이 내용이 고대 입시요강 중에도 보면 국외 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라는 것은 2학기, 2학기 관계없다 그랬죠. 근무주소제 국가의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 학기 개시부터 다음 학년도 단 이 내용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글로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도 보면 단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에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부터 다음 학년도 그래 하다가 이게 솔직히 얘기 보면 이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입시요강 중에 지원 자격 관련된 기본 사항 중에는
이 대기업에서 정한 이런 기본 사항의 내용이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이고, 특히 한양대 홍대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이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와 홍대가 과거 몇 년 전에 요 부분에서 좀 오해를 좀 발생시켰던 케이스였어요. 이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좀 내용을 볼게요. 특히 홍대 거 보여드리면 홍대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해외학교 재학 기간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뭐가 좀 약간 차이점 못 느끼시나요? 느끼죠? 한양대만 해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3학년 이상, 그러니까 고교 과정 1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학년 이상 수료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기본 표에다가는 해학교 재학 기간을 고교 1, 2학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이라고 3년이라고 돼요. 3년. 3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이게 만 3년이라는 이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이게 아까 단이라고 했다 말씀드렸던 이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가 홍대다라고 과거에 조금 잘못 인식이 되어지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볼게요. 지금 보면 홍대도 이 뒤에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재학 기간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위에 보면 일단 해외 근무자 자녀의 정의하면서 얘는 해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그리고 용어를 좀 이왕이면 맞죠? 이왕이면 여기까지 고쳐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을 명확히 넣으면서 이 내용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3년이라는 부분 꼭 무조건 만 3년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대기업이 정한 기본 사항에 맞춰서 다른 대학 모든 대학들의 지금 보여드린 대학들의 어떤 그 입시 조항 중에 있는 지원 지역 관련된 학기를 해외학교 재학 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기 지금 똑같이 여기도 홍대도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해외학교 그 기간의 재학 기간을 정의해도 오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문구가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해당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에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학년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간에 편입한 같은 경우에는 만 1년 편입한 일부터 0년으로 만 1년이 되는 일까지를 1학년을 재학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이러한 혼란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접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혹시 지금도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2021학년도에 우리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등의 10년 등의 자격조건 기준 강화라고 해서 원래 2021학년도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특례 자격조건을 기본적인 국가에서 정한 틀이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준 틀이 애매모호한 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2년 특례, 주재원 같은 경우는 2년, 고등학교 과정 2년 만에 해외학교에서 공부하면 자격조건을 주는 어떤 학교들은 연속 비연속 따져가지고 연속으로 3년 이상만 인정해주고 비연속을 인정해주지 않고 비연속일 경우에는 4년 이상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한 학기만 포함되는 경우, 뭐 1년이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해외에서 6년 과정 거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중에 6년,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중에 9년 과정을 뭐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 고교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3년 등의 자격을 주는 그런 어떤 그렇게 보니까 뭐 6년 등의 9년 등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2022학년도에 자격조건 강화라고 했던 거는 배우자의 해외 체류까지 강제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그전까지는 대부분 대학들이 강제 요소로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2년 특례라는 거는 허용하지 않게 된 거죠. 무조건 3학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고교과정 1학년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이게 자격조건 강화를 하면서 특히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통일시켰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시행하기에 앞서서 대기업에서 발행했던 이런 이제 그 예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이론 발췌하다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 예외라고 써 있는 거, 예, 너무 글자 작으니까 조금만 키워보면요. 상기사안처럼 자 어떻게 있습니까? 해당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라고 할 때 학생의 재학 기간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의 직전 학기 종료일 표되어 있죠. 여기 뭐 어떻게 했어요? 8학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1일부터 첫 학기 시작일이겠죠. 2018년 그 다음 연도에 6월 13일이면 그 학교의 마지막 학기 종료일이겠죠. 9학년은 역시 개학일부터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에 그 마지막 학기 종료 6월 23일까지 똑같이 8월부터 6월 13일까지 만 1년이 안 되죠. 이 부분을 학생의 재학기간, 해학교 1학년을 재학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8의 1학년, G9의 1학년, G10의 1학년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인정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은 요 10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학생이 10학년 1학기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1일 개학일부터 재학을 해서 마지막 학기 종료일 6월 13일까지, 마지막 학기 종료일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식 있는 날까지 공부했다, 학교를 재학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그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학생은 고교과정 1학년을 이수한 게 되는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겠네요. 네. 정리를 좀 드리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고교 1년 1학년 포함 중고교 3년이라는 표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그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 표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 막상 가보면 거기에도 3학년 이상이다라고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 혹여라도 그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보면 두 번째 그냥 뭐 정리한 겁니다. 그냥 학생이 학년의 첫 학기 1학기 시작일부터 재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하게 만 1년 재학해야지 약 365일을 재학해야지 1학년을 이수한 거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학생이 그 학년에 해당 학년에 뭐 9학년이면 9학년, 10학년이면 10학년 그 학년에 첫 학기 바로 1학기 시작일부터 재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만 재학하면 그 해당 학년은 이수한 걸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1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학생이 해외 학교의 첫 학기 1학기 시작일부터 재학을 시작하였음에 불구하고 무조건 3년이라는 표현 때문에 3년을 재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회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개별 학교에 따라 가지고 해외에는 그 지역에도 여러 형태의 국제학교도 있거든요. 뭐 제가 그 상당한 기간을 보냈던 호치민 국제학교와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영국계 국제학교, 뭐 캐나다 국제학교, 호주 국제학교, 미국계 국제학교,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대만계 국제학교, 뭐 굉장히 형태 다양한 학교들이 뭐 싱가포르 국제학교, 뭐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따라 가지고 이 계약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특히 해외에서 해외 파견 기간이 딱 만 3년인 경우에 사실 아버님의 해외 근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작되는 게 1월 1일부터일 수도 있고 12월부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게 그 기간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게 학교가 어떤 학교가 갈지 학생이 어떤 학교에 재학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거 어떻게 하면 그 해외 근무의 시작이 3년, 특히 우리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이 만 3년이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학교에 학생이 어떤 학교라든 간에 시작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종료일까지 그 학생이 재학 기간이 만 3년이 될 때 예, 표현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고교 과정 1학년 포함이었는데 고1이 마치는 고1에 처음 시작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짜까지가 포함되려고 그러면 정확히 그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 시작일은 학생이 다녔던 8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8학년 1학기 시작일이 언제가 될지 그거는 뭐 거기에 학교마다 다 틀린데 뭐 그 회사가 어떤 학교하고 뭐 자매기를 맺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히 해외 근무자의 특히 3년만 해외 근무하시는 파견 근무자의 경우에 그 해외 근무 첫 학기 시작 해외 근무의 시작일이 그 학교의 첫 학기 시작일이 맞춰진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적으로 적용해서 만약에 만 3년이라는 부분을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예, 뭐 자격 조건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지금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해외학교에서 이제 고교과정 3, 2학년만 재학해서 3년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고1부터 고3까지 제한고학교에도 뭐 10학년 표현 쓰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니면 이제 보면 특히 이렇게 이제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학교를 재학하는 경우에 마지막 학년 특히 고3 12년제 학교 같으면 그레이드 12, 13학년제 학교라면 2월 13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시작일부터 졸업일까지만 학생이 해학교를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만 1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8월 15일에 9월 1일에 신학년이 시작됐다면 마지막 고3 해당하는 학년이 시작됐다면 그 만 1년이 되는 기간 전에 이미 재국민 특별전에 입시가 진행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한국어로 교육해야겠죠. 특히 필답 전형에 지원한 친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만 1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해버리면 마지막 학년은 특히 졸업일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5월 아니면 6월입니다. 8월에 신학년이 마지막 학년이 시작되어도 졸업일은 이미 5월이나 6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만 1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당연히 만 1년이라는 그 부분을 명확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항을 무조건 만약에 모든 경우가 만 1년이라는 경우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뭐 첫 학기 시작부터 재학을 시작했던 중간에 2학기부터 시작을 했던 아니면 학기 중간부터 사회학교 재학을 시작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만 1년이라는 부분을 기회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단 첫 학기 시작일부터 예, 요 표현만 보면 예, 요 단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어떤 규정을 단 해당 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유수한 자는 학기 개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 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별 규정을 굳이 별도 삽입할 필요는 없었던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라도 이런 분들 자, 이게 사실 저는 약간 더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결국 자격조건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되는 건 대학이거든요. 대학 관계자가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라고 하고 그냥 3년이었는데 집착해서 거기 심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여러분들 문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 답변 받으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규정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기업 기본 사항에서 확인한 바하고 그다음 요 내용들 그 귀하의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공항 중에도 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분명히 입시공항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저거 어떻게 보면 따진다. 하여튼 확인할 필요가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당부를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예, 한 가지 문구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정도로 예,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을 마무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 3년 등의 재국민 특별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라고 하죠. 3년 특례라고 하는데요. 3년 특례에 여러 가지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심사 기준 중에서 해외 학교 재학 기간, 특히 고교 과정 1, 2학년, 특히 10학년 마치고 중도 이육한 친구들, 학부모들 굉장히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해외 학교 재학 기간, 그 중에서도 1기학년, 3기학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렸고요. 예. 이 재공 및 특별전형은 정말 어려운 게요. 이 대학에도 막상 여러분들 문의하실 때 전담하는 책임자분과 문의가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해당의 대학에서 이 업무를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방금 오셨던 것처럼 입시공학 중에도 약간 헷갈리는 표현들 약간 다른 표현이 동시에 기재가 돼 있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약간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원래 이 원고를 몇 달 전에 만들어 놓고 솔직히 이제 공개한다 할까요? 했던 거는 그래도 좀 이 부분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고요. 하여튼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쉬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